많고 보인다. 이제 가치 투자와 투자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과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직접 투자를 선호를 많이 하시고, 조금 자산이 있는 분들이나 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분들의 성향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소유권을 인정하고 뭐 이런 거 방식이고, 간접 투자를 선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부동산을 좀 안다, 그리고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위험을 좀 분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서 몇 억이 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진짜 거는 몇 억보다 더 중요한 수익률에 대한 거로 점철이 돼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률에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올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까라는 개념, 생각이 일반인하고는 많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고수분들 가운데는 직접 투자 방식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시는 고수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했을 때 한계성은 분명히 지닙니다. 한계성을 지니고, 간접 투자로 했을 때는 자기의 한계성을 넘어서서 자기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고수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 주요 특징으로 이제 보면, 직접 투자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이 소유하고, 일반적으로 다 소유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양도 그거에 기타 부과되는 것들도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적게는 괜찮지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무적인 문제와 한도를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제 수강생 분 중에서는 집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자릿수 정도 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선은 날짜별 자금에 대한 흐름에 대한 거, 전세를 언제 줬고 언제 흐르고, 이거를 운영자가,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전화가 오는 게 우리 집 뭐 물세 써요, 뭐 도배해 주세요, 뭐 아니면은 얼마 이제 나갈 때 됐으니까 이사할래요, 이런 전화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왜? 지금같이 상승기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정기나 하락장이 들어가면 우리 집 전세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요, 이런 거죠. 전세를 내놓는데 안 나가요, 뭐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죠. 제일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당해본 분들이 이제 좀 간접 투자 쪽으로 많이 하시는, 그리고 또 확충을 하려면 간접 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로 보면 뭐냐면, 직접 투자는 개인 사업자를 연상하시면 되고, 간접 투자 방식은 주식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 방식은 나 혼자 돈 넣어가지고 나 혼자 하는 개인 사업, 이렇게 방식을 하고, 직접 투자 방식은 주식회사,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전문 경영인을 두거나 전문가를 모아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거기에 최대의 창출을 이어가는 거죠.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간접 투자는 본인이 본인 소유를 못해요. 본인 소유가 안 되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 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간접 투자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장사라고 하는 그런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대략 이런 거죠. 하나 물건, 하나의 대지를 들어갈 때 자기 혼자 자금이 충분한데도 혼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한테도 손을 내밀고 다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룹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건축사 그룹, 뭐 시공사 그룹, 뭐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가령 하나의 택지를 갖고 공사를 했을 때 수익과 두 개의 택지를 아니면 세 개의 택지를 동시에 했을 때 수익의 택지는 수익의 차이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꾼이 와서 한 군데만 일을 하고 가면 반나절도 안 될 거를 세 군데를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다운이 돼요.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양이나 여러 가지가 유리해지고 또 위험도 그분들은 위험도 굉장히 분산시키는 요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요는 간접 투자 방식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나 못 믿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이번만 부동산 할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것만 할 거 말고 난 다음에도 부동산 투자하고 다음에도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리스크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일을 하면서 간접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놔두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의 간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주 해드리는 이유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 투자하면 무조건 망하고 골치 아프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고수들은 대부분이 중수까지는 모르지만 고수로 넘어가면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간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분들도 물론 뭐 직접 투자해서 안 망합니까? 망하지. 간접 투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거. 자, 그다음 투자 대상으로 보면 직접 투자는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자본 있는 분은 대규모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얀 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소형의 위주에 있을 때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 대상으로는 아파트 상가 뭐 이런 소형 상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공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이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남았느냐?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간접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왜? 전문가를 두고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거, 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거 모든 거 직접 투자는 자기가 관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모든 걸 자기가 갖는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간접 투자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빼내질 못한다라는 단점.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초보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다 병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나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만 하시다가 길이 막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이걸로 남았던 걸로 계속 가려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매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의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투자와 경매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죠. 상승장에는 무조건 일반 투자가 유리합니다. 상승장에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는 한 달 뒤에 이 물건을 기다렸다 한 달 뒤에 그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장이나 조정장세에서는 무조건 경매 투자가 유리합니다. 단순합니다.
경매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라는 건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될 문제고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경매 유튜브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 유튜브를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위한 권리 분석이냐 경매를 하기 위한 권리 분석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옷을 할 때 옷의 디자인을 다 알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맞는 취향의 옷을 입어야 되나 또 똑같은 거죠. 옷을 사고 나를 가꾼다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만든 디자인이 어떻고 유형이 어떻고 옷감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은 아는 게 좋지만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이럴 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명품 옷을 사가지고 저한테 대신 좀 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관 업무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결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 명품 옷을 사시냐 그랬더니 명품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명품 뭐 여러 가지 입어봤지만 입어보고 써보기도 하지만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글쎄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나중엔 그분 보니까 굉장히 부자이신 분인데 진짜 부자이신 분인데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부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가짜 퉁을 입던 진짜를 입던 다 남들이 제대로 봐준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서 참 좋더라. 쓰고 버려도 좋더라. 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간중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투자와 경매 투자는 완벽하게 좀 다릅니다. 어떤 때 일반 투자를 하고 어떤 때 경매 투자를 하느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를 할 때는 상승장이나 호황장일 때는 일반 투자가 100%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 뭐 여러 가지 매매나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분양 이런 것들이 일반 장세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는 경매를 알아서 권리에 대한 걸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소유권까지를 이전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하고 경매 투자하고 종류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경매 투자로 나온 경우가 상당히 있고 경매에 안 나오는 데들이 일반 투자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파트 단지나 개발 호재가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에는 경매로밖에 취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개발 호재가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나 이런 거 가끔 보면 500%, 1000%짜리 토지들이 가끔 나옵니다. 낙찰가가.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개발이 들어가서 지금 호가가 엄청 나오는데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이나 재건축 물건 같은 경우 가서 물건을 보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가면 종종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또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땅을 우리가 얘기하면 땅이나 다른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지만 장점은 보시면 투자 대상 정보와 가격이 투명해요. 그럼 명도 문제가 없어요. 일반 투자는 명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가장 경매 투자에서의 장점적인 요소는 투자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깨끗해진다라는 거가 있죠. 그 다음에 단점적 요소가 중요하죠. 장점도 있으면 단점적 요소. 거기에서 뭐냐면 일반적 투자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매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거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물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경매 물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낙찰자 지위 불안정이에요. 낙찰자가 지위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잔금 치르기 전, 낙찰이 됐다 할지라도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내 소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소유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권리상, 그러니까 등기상 소유, 법적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 소유를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것과 실사용, 용료까지 그 안에 있는 사용권까지 가져오는 거가 있어요. 일반 매매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하면 돼요. 가져오면 되는데 그 경매에서는 법적인 거는 내가 가져오지만 그 다음에 소유권까지는 내가 가져오지만 그 사용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도라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명도를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공급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물건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상승기장에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경매 투자는 하락장이나 고압장에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락장이라는 얘기죠. 일반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승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투자에 대한 거는 저는 누누이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기본입니다. 꼭 배워놓으시고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쉽게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박사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죠. 지금 유형별로 이제 투자 유형별로 보면 시세 차익형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임대 수익형에 할 거냐.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짬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짬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이 합쳐진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게 상가 점포,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걸 얘기하면 이주자 택지 얘기해요.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세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주자 택지, 그 지역에 살던 분들한테 나오는 이주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이주자 택지예요. 그러니까 2종 일반으로, 그러니까 공법상으로는 2종 일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밑에 1층은 상가, 2, 3,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4층은 우리가 원룸이나 투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를 사용하고 2층을, 3층을, 4층을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리하면서 수익도 계속적인 창출, 오랫동안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선호가 굉장히 높죠. 또 하나는 협의자 택지가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는 그 택지지구, 우리가 얘기한 수용되는 택지지구 위에 뭐는 있다? 토지는 있었는데 집은 없었다. 그러니까 논밭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토나 환지를 하고 나서 남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상가는 안 되지만 어느 건 된다? 3층 이하 다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다가구에 대한 거가 있는데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된다. 상가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계층용지, 그걸 줄여서 생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 수용되는 내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 목축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거기서 마트를 하셨던 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는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생활계층용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나오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시세차익형과 임대수익형 어느 걸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 혼합해서 선택하신 분들 치고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점포주택이나 이런 거 이주택 택지를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고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수익이 다 반영돼서 그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주택 택지 같은 거를 하실 때 땅을 공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LH에서 공매를 붙일 때 그거를 인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하는 방법을 갖는 게 좋습니다.